네, 지수인 앵커까지 가세를 하면서 그것만장 기자실도 일주일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자, 강윤혜 기자. 네. 네, 우리 강윤혜 기자는 변함없이 또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네. 오늘 또 역시 하반기가 기대되는 IT 부품 또는 장비 업체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업들인지 일단 좀 살짝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은 SFA입니다. 먼저. 예. SFA. 예. 1년 이내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1년 이내에. 최근 1년 이내에.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1년 넘었나요? 예. 1년 넘은 적이 한 번 있었죠? 예, 예. 네, 그 이후로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얘기 때문에 또 SFA를 들고 나오셨는지 한번 좀 강현우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SFA가 그 자사주 매입에 그 500억을 이번에 쓰기로 했습니다. 대단하군요. 500억 엄청 큰 돈이죠. 다른 기업들은 뭐 100억 안팎 정도로 해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쓰는데 그러니까요. 500억 통도 큽니다. 네. 그 SFA가 지난 상반기 동안 그 주가 하락으로 기업 가치가 그 저평가되어 있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고, 그 때문에 자사주 매입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당초 이쪽에 그 재무 담당 그 임원분을 뵙고서 당초 굉장히 큰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분이 이제 당초 자사주 매입에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쓰려고 했다가 이번에 좀 과감하게 500억으로 하기로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은 현금성 자산 대단하군요.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겠고요. 근데 2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이 회사가 2,998억입니다. 3천억. 예, 3천억입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하군요. 현금성 자산이 코스닥 기업이 3천억 되는 기업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아니, 제 기억으로도 네. 코스닥에서 500억 자사주 매입한 거가 제 머릿속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례를 정확히 집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처음이라는 표현은 제가 쓰진 않고요. 그러니까요. 요 근래 최대인 건 요 근래는 최대이건 확실한데 예. 그 옛날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 이런 회사들이 또 혹시나 또 했을지 모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히 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근데 주가가 뭐 빠졌다 그랬는데 그렇게 또 많이 빠진 것 같지도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내내 쭉 이제 횡보했다. 약간 약보합세 정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저런 와중에 뭐 20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500억으로 통 크게 자사주 매입을 했다. 예. 자,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네. 이렇게 강한 주가 부양의 의지를 표명한 이유가 이제 올 하반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이달 10일 열린 SFA 2분기 실적 발표에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SFA 측은 당초 계획했던 올해 장비 수주액 8천억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8천억. 이는 굉장히 좀 예외적인 게 최근에 유기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OLED 그리고 LCD 반도체 등 전방 산업이 굉장히 침체라기보다는 설비 투자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고 하반기에 있는 그런 투자들도 내년으로 넘긴다는 설들도 지금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다른 장비 기업들은 실적을 대부분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실제 하향 조정했는데 SFA가 당초 계획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FA는 사명에서도 나와 있지만 FA 장비, 팹 오토메이션 장비, 공정 자동화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장비는 모든 설비에 가장 앞서서 도입이 되는 장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FA 장비 하는 기업이 올해 실적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장비 수주 되는 그런 공정 장비들도 올해 하반기에 수주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SFA는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과점해왔던 OLED 유기물 중착 장비가 있습니다. 이베포레이션 장비. 일본의 토키나 울박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을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공급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 장비인데 이 장비를 2분기에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공식 수주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실입니다. 이베포레이션 장비가 OLED에 이제 OLED하고 LCD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LCD는
그 별도의 광원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BLU가 필요한데 OLED는 그 별도의 광원 장치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별도의 광원 장치가 필요 없는 이유가 유기물을 그 얇게 싹 이렇게 입혀주는 그 장비가 굉장히 그 고난이도의 장비. 그게 바로 이베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증착 장비다 이렇게. 예, 이 장비 때문에 그 OLED 수율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크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워낙 진입 장비 높기 때문에 그 OLED가 여전히 LCD에 비해서 가격이 높게 측정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 핵심 장비를 SFA가 개발을 해서 그 국내 대기업의 그 공식 수주를 받았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SFA는 그래서 그동안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서 그 공정 자동화에 관여하는 그런 설비에 이어서 그 이베포레이션을 포함한 공정 장비 분야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들이 이제 올 하반기에 나타나면서 올해 전체적인 실적이 상저하고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삼성에서 지분 10%를 확보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이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OLED를 열심히 지금 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OLED를 공정에 있어서 이 유기화합물을 이렇게 살짝 입히는 아주 정교하게 입히는 이 증착 장비가 핵심 장비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미 이제 개발 완료해서 대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뭐 역시 삼성 쪽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죠. 네. 거기서 이제 공식 수주를 했다. 민감해하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하시는군요. 네. 우리 강경래 기자 민감한 얘기를 아주 호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게 첫 수주인가요, 그러니까? 네, 첫 수주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들 SFA 이랬군요. 이런 그 내막을 모르면 왜 SFA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짧게 지금 그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아까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연간으로는 좀 실적이 좀 어느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좀 일단 그 수주는 8천억 가량을 예상을 하고 지난해 이제 7,734억의 그 수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매출을 7,534억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수주 목표 8천억을 달성한다면 최소한 7천억 안팎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군요. 우리 강연희 기자는 진짜 매출액을 억 원 단위까지, 그러니까 억 원까지도 기억을 하는군요. 저는 그냥 대충 그냥 8천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오기 전에 외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SFA OLED 핵심 장비를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첫 수주를 했다. 이 부분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다음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다음엔 그 에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에이스 테크놀로지. 에이스 테크놀로지도 지난해 안테나. 지난해 말에 이제 깜짝 이슈로 두 군데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한번 난리가 났던 주가가 기억이 좀 올라갔었죠. 네. 그래서 그 성과들이 이제 상반기에 거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선 굉장히 공시만 조용하게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방위산업, 방산 부분입니다. 최근에 퍼스텍으로부터 392억 규모의 수주를 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동안 꽤 오랫동안 3, 4년 동안 준비해왔던 방산용 레이더입니다. 대포병 레이더라고 하는데요. 방산용 레이더 첫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왜 조용히 넘어가느냐? 왜? 방산이잖아요, 방산. 또 방위산업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장비나 또 이런 의미나 이런 걸 싣게 되면 또 연락이 오겠죠. 국정원 등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겠고, 또 수주나 이런 것도 앞으로의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시만 조용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러면은 이 에이스테크도 이제 방산 테마주 쪽으로 합류를 할 수가 있겠군요. 392억 규모가 수주면은 꽤나 큽니다. 이제 방산 실질적인 볼 수 있죠. 방산 이쪽 산업 테마주라든가 그쪽 업종으로 묶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102억 정도, 392억 수주 가운데 일부만 잡히기 때문에 102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요. 방산 부분에서요. 내년엔 248억, 그 다음에 2014년 350억, 그 다음에 2015년에는 1000억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저렇게
이 어려운 와중에도 저렇게 성장을 하는 네. 이런 그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있다는 게 참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참. 그 방산 쪽 매출이 팍팍 네. 증가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일 텐데 예, 예. 그 차트를 제가 아까 잠깐 이제 또 네. 살짝 봤는데 네. 좀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올해. 네, 그렇습니다. 어떤 좀 이유라든가 뭐. 아마 실적이 그동안 좀 한 2, 3년 동안 적자를 해왔고 또 상반기에도 적자입니다. 그 1분기 때 마이너스 11억 정도, 2분기 때도 한 3억 정도 마이너스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그런 실적 때문에 그랬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대외적인 어떤 보도나 IR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그런 좀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그 의구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적극적으로 네. 하신 답디까? 하반기까지는 좀 더 좀 조용히 가려는 하반기까지 모습입니다. 조용히. 내년부터는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이 있는데요. 예. IR은 좀 어려울 때 해주세요. 이게 IR을 다들 네. 이렇게 호황 때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엇박자가 납니다. 예, 맞습니다. 호황 때 IR 하면은 주주들이 네. 번번이 고점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침체기에 IR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좋은 비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없다고 지금 우리 부강욱 씨가 네.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네. 자 차세대 통신 장비 RRH 요거는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예. 묘책이 있나요? 타협책 같은 게? 어떻습니까? RRH, 예, 그 이전에 자동차만 조금만. 자동차 이게 얘기해서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자동차 부문에서도 네. 지금 차량용 지능형 안테나를 지금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네. 요건 그 국내 그 드디어. 전장업체 협력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드디어 예. 됐어요? 텍스트로는 목전에 두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등록됐습니다. 오. 이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중에 공식 발표를 할 거고요. 됐군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현대 모비스와 함께 그 근한 빅3에 들어가는 그 전장업체입니다. 등록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직접 가서 확인했고요. 예스테크가 예. 전장업체, 방산업체 이제 막 가는군요 이제. 네, 예, 그러니까 통신 장비로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전장 그다음에 방산 쪽, 전장 방산 쪽으로도 좀 보셔야 되는 건데. 300편대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성과들이 지금 하반기 들어서 지금 계속 나고 있어요. 네. 예. 주가가 쌀 때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니까 맞습니다. 더없이 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통신 아까 RRH 말씀하셨는데 그 방식도 이제 기존에는 그 인도하고 중국 등의 신흥 시장에 주로 쓰이는 TD 방식만 했었는데 TD, 그 네. FD 방식, 유럽하고 미국에 주로 쓰이는 FD 방식을 이달 중에 그 개발을 해서 그 올 하반기 중에 첫 매출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 FD 방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FD 방식 RRH를 하는 KMW의 2분기 매출이 636억에 96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지난해 대비 흑자 전환하고 완전히 환골탈태를 했습니다. 그만큼 RRH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TD 방식이 언젠간 또 열리겠지만 그 이전에 FD 방식을 빨리 상용화해서 또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KMW 실적을 검색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FA 에이스테크 우리 강경인 기자의 아주 친절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